네, 오랜만에 이제, 네, 또 이렇게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2024년 AI 부트캠프 3월, 네, 첫 번째 시간이죠. 아마 시간이 벌써 이제 3월 중순이긴 한데, 네, 일본 출장도 있고 해서 이제 3월 1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많은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서, 네, 이제 오늘 이제 뭐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지만, 네, 일단, 이제, 이 채널의 멤버십이라고 하죠. 멤버십.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100분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초반에 뭐 열심히 하다가, 이게 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좀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다시 또 들어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처음에는 제가 1기, 2기, 3기를 해서 매달 지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서로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쭉 가되, 어, 이제 제가 월에 이제 1,900원을 받습니다. 월에 1,900원을 받아서, 네. 물론 이제 외부 강의에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외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는 월 24,000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시만요. 월 24,00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월 1,900원에 24,000원이 똑같은 거예요. 네, 1,900원인데, 그러면은 이제 뭐를 이제 우리가 이제 1,900원짜리 멤버십을 가입하면 뭘 얻을 수 있느냐? 그럼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AI 부트캠프에 있는 네,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료 강의급으로 실제 이게 이 강의는 제가 지금 이제 촬영하고 있지만 기업 교육 플랫폼 교육이라든가 네, 뭐 삼성, LG, 롯데 이런 다 들어가는 기업 플랫폼 교육 여기에서 이제 사내 교육용으로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클래스 101까지는 아니고 요즘에 이제 클래스 101이 너무 이제 이제 뭐랄까요? 어 이게 이게 구독제로 가면서 이게 1초당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이제 다른 사이트들하고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료 강의급으로 보통 21분, 19분, 그쵸? 34분.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유료 강의 내용을 시각 선생님들한테 꿀팁에 대해서 네, 이렇게 배웠죠. 슬라이드 그래서 다 준비하고 이런 라고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했습니다. 네, 어려워할 게 다 골라먹는 재미가 녹화하고 제가 있는 다섯 직접 편집을 하고 하는 최신의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로 해서 뭐 네, 본문 네, 이런 양질의 이제 강의를 이렇게 또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네, 월에 1,900원 이다라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듣고 네, 또 이렇게 내 거를 네,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필수 미션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공지를 드리면, 네, 제가 이제 늘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어, 그, 23년 이제 24년 4월, 이제 다음 달에, 네, 이제 제 세 번째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기본기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내 브랜딩을 만들어 수익화까지 연결할 수 있는지 해서 경영 BP에서 출간을 할 예정이고, 네, 책 표지는 지금 1차 안은 이렇고, 네. 그래서 또 이제 이 책에 담았던 내용들 이런 것도 지금 우리 AI 부트캠프에는 다 이제 무료로 이렇게 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고 네. 그래서 제가 늘 선생님들한테 하는 말씀 드리는 말이 있어요. 그 뭐랄까요, 선생님들? 늘 나누는 마인드를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가진 정보나 지식은 두세 달이 지나면 올드한 정보와 지식이 되거든요. 그쵸?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두세 달 이후에도 나는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캔바 강의를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내가 캔바 지식을 뭐 가지고 있지만 이걸 그냥 무료로 뿌리고 왜? AI의 기술이 탑재된 거잖아. 먼저 챗GPT 플러그인으로 들어왔고 지금 또 3개월, 4개월이 지나고 나서는 거기 AI 기능들이 탑재돼 있고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여기서 내가 말로만 하면은 뭐 어떤 우리가 지금 비디오 스튜나 브루처럼 어떤 말로만 하면은 바로 영상이 생성되는 그런 시대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로 뭐 기본기적인 거지만 되게 원론적인 부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조금 내가 가진 정보들을 네, 이렇게 다 가두고 있기보다는 네, 올드한 지식이 되지 않게 그때그때 또 나누는 만큼 또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좀. 그래서 사실 이 마인드가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뭐 강의 때도 이렇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앞에 한 15에서 20분 정도 네, 제가 이제 중요했던 핵심적인 내용들 다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 이제 물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지만 추궁기죠, 추궁기. 에디슨이 개발한 추궁기. 이때 이제 음악 그 뮤지컬이라든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네, 되게 반대를 했어요. 이제 누가 이걸 추궁기로 음악을 듣지 누가 공연장에 찾아오겠어 라고 했지만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접할 수 있게 되면서 네, 음악의 대중성, 음악의 시장이 더 커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네이버에서 하는 음악이라든가 멜론이라든가 이런 데서 음악이 지금 내가 디스크나 이런 것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파일로서 아니면 스트리밍 서비스로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아가서 음악 산업이 지금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내가 지금 어떤 챗 GPT가 여기에도 탑재돼 있어요.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내가 오늘 우울한데 어떤 노래를 추천해줘. 내가 오늘 비 오는 날 조깅을 하고 있는 한강변을 조깅을 하고 있는데 어울리는 노래를 추천해줘 하면 얘가 어떤 속도로 뛰시나요? 지금의 뭐 기온은 어느 정도이신가요?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거기에 적절한 음악들을 추천을 해주는 네,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음악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가장 우측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진기죠, 사진기. 이 사진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렸냐? 우리도 왕의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어화라고 하나요? 초상화를 이렇게 다 그렸을 때 가장 똑같이 잘 그리는 사람이 그 장면을 똑같이 표출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해내는 사람이 잘 그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진기가 나오니까 더 이상 그렇게 똑같은 거를 그대로 찍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찍을 필요가 없었던 그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미술계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예,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먹고 살 게 없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수능파가 있고 그다음에 강경한 대응파가 있습니다. 근데 수능파는 그걸 수능하면서 이거를 도구로서 빨리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인상파주의라든가 그쵸? 초현실주의 이런 이제 화풍들이 또 새롭게 나오면서 그림의 시장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 속에 이제 도구가 진화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불이 도구가 등장을 했죠. 불이라는 도구가.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불을 중심으로 해서 그쵸?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서 부족들이 생기게 되고죠. 그리고 이제 불이라는 게 맨 처음에 불이라는 도구를 본 사람은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아, 무섭다. 어? 저거 불을 했더니 여기 주변이 다 타버리네? 저 쉽게 건드리면 안 돼. 라고 했지만, 불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힘을 가지게 되는 거고, 불을 꺼지지 않게 오랫동안 유지를 하는 사람이 힘과 권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불이 사람들이 무서워하는데, 동물들도 무서워하는구나라면서 동물로부터, 맹수들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지금 AI가 똑같은 거예요. AI 무서워. 내일을 대처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이거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떻게 내 힘으로써 나의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범선이 그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가 오고 그다음에 이제 범선이죠. 범선이 발달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 대륙 간의 이동이 쉬워지면서 부르주아라는 신흥 네, 계급들 신흥 부자들이 생겨났는데 이때 이제 왕과 이런 귀족들의 세금을 엄청 가져가고 부르주아들이 돈은 많지만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계급의 주도하에 일어난 게 이제 피를 흘리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장면에서 봤지만 러다이트 운동이죠. 1차 산업혁명 때 그죠. 예, 노동자들의 대규모 실업 상태가 벌어졌죠. 그러면서 네, 이런 방직 기계를 막 부수면서 기계 파괴 운동을 했던 19세기 초에 영국에서 일어난 이것도 도구의 발달로 인해서 일어났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와 그다음에 이제 대량 생산 체제가 되면서 2차 산업혁명이 이제 발발했죠. 그러면서 2차 산업혁명이 포드라든가 아니면은 카네기의 그런 철강 공장이라든가 그쵸? 그런 석유왕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부의 불균형들이 발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러시아 노동자들이 이렇게 러시아 혁명이 1900년도에 있었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혁명들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혁명은 또 인터넷의 혁명이 있었죠. 인터넷과 PC의 혁명이 있었고 그 혁명이 끝나고 나서 어떤 혁명이 있어요? 모바일의 혁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 모바일의 혁명에서 근데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거지만 네이트온이라는 것이 PC 중심으로 해서 엄청 잘 나가다가 모바일 시대로 전환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네. 카카오톡이 모바일 시대 전환 때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지금 살아남아 있지만 네이트온은 네, 거의 바닥을 기고 있는 거죠. PC 시대의 지마켓이 엄청 잘했습니다. 쇼핑하면 우리가 지마켓만 찾아갔는데 지마켓이 모바일 시대로 대응이 늦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쿠팡과 마켓컬리가 들어오고 네이버 뭐 스마트 스토어가 들어오고 네. 그 막강했던 지마켓이 네. 이제 뭐 11번가 이런 애들이 지금 이제 바닥을 기고 있죠. 지금 그 격차를 좁히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이제 우리 앞선 인류의 도구의 흐름들을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이 대비되어 있지 않으면 피 흘리는 혁명이 일어난다. 이게 국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 자, 그리고 두 번째, 올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AI 뭐 나랑 아직까지 상관이 없는 데가 아니에요. 이미 AI는 깊숙이 들어와 있고 AI는 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0%의 사람들이 그것을 수능하지 않고 수능파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90%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아직까지 뭐 내 삶에 그리고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챗GPT 계속 이상한 말만 한다던데? 그런 생각들만 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네, 올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1세기 도구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시대를 지나서 AI 시대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기술 발전의 3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요. 두 번째,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인재상, 사람들이 필요한 그 시대의 그런 직업, 어떤 직업과 인재상을 바꾸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는데, 모바일 시대를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을 모바일이 이제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PC 시대에서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는데, 네, 배달의 민족. 예전에 우리가 외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직접 가게에 찾아가서 몇 시까지 갈게요 하고 직접 픽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쵸? 뭐 물론 치킨이나 짜장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달 문화가 잘 자리 잡았지만 그쵸? 하지만 뭐 스시라든가 뭐 빵, 뭐 커피 이런 거는 뭐 배달을 한 거라는 거는 사실은 상상을 못 했잖아요. 근데 배달의 민족이 우리의 외식의 문화, 그다음에 음식을 먹는 방식을 바꿔버렸잖아요. 그쵸? 네, 컬리라는 것도 쿠팡이라는 것도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뭐 주문을 하면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새벽 배송으로 전날 주문하면 새벽에 와 있죠.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마트 가는 방법, 쇼핑을 하는 방법을 아예 바꿨어요. 그죠? 그리고 카카오도 예전에는 조합에 전화를 해서 어디 어디로 택시 몇 시에 몇 대 보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내가 있는 골목길 사이사이에서도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택시가 네, 바로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교통의 문화를 바꾸고 그다음에 우리가 택시를 부르는 방법을 바꿨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PC가 아니라 모바일 시대로 그러면서 앱 개발자라든가 그쵸? 그런 모바일 시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할 때도 예전에 텔레 마케팅이라든가 뭐 현수막 마케팅, 배너 마케팅 이런 걸 했지만 요즘에는 이제 모바일 마케팅 시대로 전환을 하면서 그러면서 필요한 인재상들도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최재분 교수님의 포노사피엔스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5장 6부의 장기가 아니라 5장 7부의 장기 그 5장 6부 장기 맨 아래 핸드폰을 넣고 다니는 그쵸 5장 7부의 장기를 가진 하나의 신인류가 탄생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걸 AI에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1단계 AI가 우리의 일상을 바꾸고 있죠. 지금 챗GPT라든가 모든 것들을 바꾸고 있고 자, 산업 구조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AI,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아니면 웹 개발자 이런 사람들이 네, 그다음에 이제 코드를 잘 짤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네, 지금 높은 몸값을 받고 이제 필요한 인재상들도 바뀌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단계까지는 아직은 오진 않았지만 지금 현재는 2단계라는 거죠. 이제 3단계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때, 변화를 직감하고 이제부터 AI에 대해서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러면 너무 늦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늘 말하는 AI 힘, MS가 애플을 제치고 1위를 갖고, 그다음에 그 이제 박스권이라고 하는데요. 박스권. 우리가 지금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가 1위, 애플, 아람코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이 5위에 있는 기업들이 그 PC에서 모바일,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대를 주름 잡았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데 20년 동안 이 5위의 순위, 그들끼리는 왔다 갔다 했으면 어느 누구도 이 5위에 들어올 수 없었던 그 박스권이 형성이 됐었는데, 네. 22년 만에 이 박스권이 무너진 겁니다. 누구 때문에? 엔비디아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가 AI와 관련한 칩들을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고, 우리 여기 이제 AI 부트캠프에 계시는 선생님들은 알고 있죠. 엔비디아가 왜 이런 것들을 AI 칩들이 뭐 전 세계적으로 대란을 일으키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 니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을 하는데 보통 10년에서 15년에서 3조 원의 돈이 투자돼서 90%의 실패를 10%만 성공을 하는데, 이 엔비디아가 이 바이오 니모라는 AI 그런 생성 AI 도구를 활용하면서 이걸 7배 단축을 시켰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그런 제약회사들이 여기에 돈을 때려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엔비디아가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점선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웹3, 그 다음에 뭐 생성 AI 막 있는데, 아, 이제 메타버스는 끝났어. 야, 씨, 무슨 NFT는 끝났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각각의 하나의 점으로 존재를 해요. 점. 메타버스가 끝난 게 아닙니다. 메타버스는 아마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엄청나게 미친 듯이, 네, 커질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이걸 점선면으로 봐야 되는데, 메타버스를 하나의 점으로 보면 당연히 망했어요. 왜? 내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쵸?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2D의 상황에서 그냥 내용을 전달한 거, PPT 슬라이드 띄워놓고 내용을 전달한 거나, 음악을 틀어놓고 같이 듣는다거나,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지금 웹 2.0인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틱톡에서도 할 수 있고, 이 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 말 생성형 AI가 들어오면서 지금 오늘 이제 나옵니다. 3D 객체를 단 10초 만에 만들어주는 도구들이 지금 이제 하나씩 생겨나고 있어요. 자, 결국은 메타버스는 하나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 이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소통. 그러니까 우리가 웹 1.0 세상에서는 소통을 어떻게 했나요? 어떤 플레이어가 일방적으로 했어요. 그냥 내가 글 썼으니까 읽어. 전문가 위주로 글을 쓰면서 읽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웹 2.0에서 SNS 세상을 보면서 어떻게 하냐? 쌍방향 소통이 되는 거예요. 난 이거는 좋은데 너 이거에 뭐 컨텐츠 만데 이건 너무 좋아. 아 근데 너 이거 지금 카메라가 너무 빛 번짐이 심해. 카메라의 조명을 바꿨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이 팔로워, 구독자들과 소통을 하는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것들이 생기고 이런 웹 2.0 세상이었어요. 자, 근데 이 웹 3.0 세상은 한 단계 더 진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웹 3.0이 오고 그 안에 메타버스라는 세상이 오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메타버스도 뭐냐?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2.2D의 공간이 아니라 3D의 공간이죠. 근데 3D의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거는 3D 도구 툴을 다룰 줄 아는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세상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동석이라는 사람은 엑셀을 못해. 나는 엑셀을 못해서 이렇게 막 움츠려 있었는데 지금은 말로만 하면 엑셀을 다 해주니까 이 껍데기를 벗은 거예요. 자, 지금 메타버스에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메타버스 공간을 꾸미게 3D 객체 15개만 뽑아주세요. 책상, 의자, 머그잔, 노트북, 뭐 예를 들어서 뭐 강아지, 옷장, 뭐 옷 이런 아이템들을 뽑아주세요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저 3D를 못해요 라고 하지만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이 3D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생성형 AI들이 받쳐줬을 때 누구나 지금 유튜브 영상 못 만드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불과 한 6, 7년 전만 해도 야 유튜브 해봐며 야 나 연예인도 아니고 나 방송 장비를 뭐 조명도 없고 뭐 마이크도 없고 뭐 하는데 지금은 핸드폰 카메라만 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도구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로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야 메타버스 공간 하나 만들어봐 라고 하면 내가 3D 객체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본질적으로 메타버스 세상이 시장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술을 절대 점으로만 보면 안 돼. 점으로만 보면 되게 그냥 세상을 좁게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그래서 음,
생성형 AI 안에서 생성형 AI도 많은 점들이 있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엔스로픽의 3D를 만들어주는 거, 미드저니에서 뭐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것들 두 개를 연결해 3D 객체를 만들고 여기에서 내가 이 두 개 선을 연결한 걸 또 다른 선하고 연결을 해서 면을 만들어서 네 면을 만들고 이 면을 만든 다음에 더 그 5차원의 진화된 건 뭔지 알아요? 이 면과 면과 육면체를 만들고 뭐 그 사면체를 만들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입체적 도형을 만들 수 있으면 이거는 이제 브랜딩의 끝이라는 거죠. 그것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입체적 도형까지는 지금 예시를 든 건 아니지만 면까지만이라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면까지만이라도. 그러면 점선 면을 만들 수 있으면 네, 이것들을 입체적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본질적으로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예시를 드는 거지만 내가 어떤 음, 그 인스타를 한다고 해볼게요. 오늘은 이 머그잔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머그잔 착 찍고 오늘은 어떤 책을 했는데 책이 너무 예쁜 거야. 책 사진 딱 찍고 오늘은 어떻게 배경이 너무 예뻐 착 찍고 아이와 어디를 갔어 착 찍고 자 그거는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컨텐츠를 보고 어떠한 도움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도움을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어떤 사람이 핸드폰으로 셀카로 그냥 오늘 저의 브이로그를 찍을게요 했는데 막 흔들리고 있고 음성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카메라를 딱 째서 뿌예요. 자, 이거를 딱 키는 순간 5초 안에 다 나가게 될걸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했을 때 어떤 컨텐츠에 구독을 누르는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라도 얻을 게 있거나 그 사람의 다음 컨텐츠에 이거 다음 컨텐츠 나 도움이 되겠는데 라는 가치를 얻을 수 있을 때 그거를 구독하고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늘 말하지만 이 기술적인 거 AI나 이런 기술적인 껍질이에요, 껍질. 근데 내 본질적으로 내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건지 어떤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건지가 결정되지 않고 이 도구들만 온갖 호울만 입으면 이 기술이 발전되는 순간 여기가 그냥 텅 비어 구멍이 뚫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뭐가 달라지지? 어? 나 이거 했는데 늘 제자리인 것 같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이 책을 보면 이렇게 된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선면을 만들고 입체적인 도형을 만드는 것까지가 정말 이 개념을 가지고 AI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제 1단계 도면을 만들고 부품을 구하고 기계를 조립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AI를 가지고 내가 퍼스널 브랜딩을 한번 해보겠다. 그럼 AI를 가지고 퍼스널 브랜딩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빨리 이런 것들을 동동쌤한테 배워서 지금 AI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런 트렌드를 알려줘야지. 이게 이제 트렌드를 알려줘야지라는 도면을 만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떤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이걸 가지고 챗GPT랑 생성형 AI를 챗GPT로 글을 쓰기 목차를 잘 설정하고 그다음에 어떤 음, 책 내용을 쓰고 다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뭐 미드저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전자책을 만드는 걸 해봐야지. 아니면 뭐 내가 예를 들어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엄마들한테 이걸 모르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학부모 교육을 해봐야지. 이런 것처럼 먼저 나의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컨텐츠도 되는 거예요. 목적이 있고 그럼 도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 내가 어떤 동화책을 만들어 봐야지라고 하면 어떤 AI 도구들이 필요할까? 이때 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챗GPT, 구글 바들, 제미나이가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한국형으로는 리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카카오톡으로 할 수 있는 아수겁이 있어. 그다음에 오늘 소개될 클로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 이 점들이 연결이 되는 거고. 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MS 코파일, MS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도 있고, 달리3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미드저니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을까요? 그다음 우리나라,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노우에서 만든, 라스코 AI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아수겁이라는 데서도 이걸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지 있고, 그럼 나는 글과 이미지만 아니고, 난 배경음악도 깔아볼까? 배경음악을 할 수 있는 스노우 AI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짧게 만들어는 비디오 스튜디오를 만들 수도 있고, 그쵸? 그다음에 우리 캡컷에 가도 이걸 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자, 근데 나는 이걸 너무 심심하니까 영문으로 번역해볼까? 그럼 파파고하고 디베라고 연결을 시킬 수도 있고요. 그쵸? 근데 나는 이거를 영어로 하니까 애들이 이 영어를 엄마들이 교육시키는데 영어 아이들 동화책인데 잘 못하네? 그럼 여기다가, 네, DID라든가, 그쵸? 헤이제인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11랩스라든가, 우리나라 KT에서도 지금 이걸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킥카트도 만들어주고, 이거를 영어 영문을 성우 버전에서 읽어줄까? 그렇게 디지털 동화책을 만드는 이제 그 부품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조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챗GPT 배워볼까? 미드저니 배워볼까? 배워서 캔바로 배워볼까? 자, 이제 기계 조립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뭘 해볼까? 이제 부품을. 그러다가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지? AI 아직까지 나한테 적용이 안 돼. 라는. 그래서 뭘 하고 싶은지를 먼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AI란 도구가 그 시간과 방법 그리고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단축시켜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고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주간 브리핑의 내용을 하는데 자, 이제 어, 클러드, 엔스로픽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픈 AI의 샘 엘트만이 지금 이제 하나의 이제 파가 있고 여기에 이제 대항마로 이제 나와서 하는 것들이 이제 그 음, 일론 머스크가 하나 있죠. 일론 머스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예요. 이제 3개 구도에서 이제 오픈 AI 출신들이 이제 이것들을 주름 잡고 있는데 여기 이제 이 출신들이 만든 이제 그 LLM 모델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제미나이 그 1.0이 나오면서 이제 그 제미나이 구글에 있는 제미나이가 이제 나오면서 이렇게 이제 그 표를 이제 설명을 했었죠. 근데 야, 챗GPT 4 그래 86.4점 정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지금 제미나이 1.0 울트라가 90.0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보다 더 높은 수준을 자랑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음날 바로 오픈AI에서 이제 반박의 그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왜? 야, 여기 챗GPT한테는 5샷을 때려놓고 너네는 네, COT 32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방법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한테 유리한 방법, 얘한테 유리한 방법. 그러니까 제미나이 1.0 울트라에서는 네, COT 32라는 방식이 좀 더 유리했나 봐요. 똑같이 5샷을 때렸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로 하니까 야, 너네는 그 똑같은 그 비교 조건이 아닌데 이건 잘못된 거야. 라고 이제 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 그 AI 부트캠프에 있는 쌤들은 5샷이 이제 뭔지는 아시죠? 그래서 5샷.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이제 매주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이런 용어들을 들었을 때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제 귀에 들어오고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5샷은 예시를 5개를 넣었다는 거. 어떤 하나의 질문에 그냥 예시를 5개씩 넣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성할 수 있게 해줬다는 거고. 자, 근데 클러드 3가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볼게요. 클러드 3가 근데 얘네들이 되게 그런 것 때문에 의식을 했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되게 똑똑한 게 얘네들이 다 5샷으로 다 똑같이 통일을 때렸어요. 그래서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울트라, GPT 3.5, GPT 4, 그리고 이제 클러드 3. 클러드 3에서도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얘네들도 이제 세 가지. 근데 이제 그 제미나이도 그렇고 GPT도 그렇고 이제 세 가지 이제 GPT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는 거예요. 3.5의 무료 버전과 4의 유료 버전이 있죠. 그쵸? 두 가지가 있고. 자,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네, 프로가 있고 울트라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가 3.5처럼 무료로 배포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울트라 같은 경우가 이제 유료 모델입니다. 그래서 구독료는 똑같아요. 한 20달러로 제 집이죠. 근데 제미나이는 뭘 했냐? 네, 온 디바이스를 하나 나노 버전에서 세 가지 버전을 냈거든요. 자, 클러드 3도 똑같습니다. 뭐 오프스, 뭐 소넷, 뭐 헤이쿠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을 했는데 오프스가 어떻게 보면 GPT-4 그리고 울트라와 같이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소넷이라는 게 GPT 3.5 여기 두 번째 있는 소넷이라는 게 GPT 3.5와 같이 무료로 뿌려지는 거. 네, 제미나이 프로하고 똑같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이쿠가
온 디바이스 버전. 온 디바이스 버전은 이걸 경량화한 거죠. 이 지금 온 디바이스 버전, 뭐 5샷 이거를 잘 모른다. 내가 이 개념이 뭔 말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은 앞선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이제 부트캠프의 그 강의를 들으시면 다 이해를 하실 거고 앞선 강의부터 만약에 이제 그 멤버십을 하신다면 앞선 강의부터 주말에 쭉 한번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쭉 빠르게 들으면 개념들을 빠르게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읽고 나면 이것들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바로바로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클로드 GPT-4가 어떤 이제 질문들이나 뭐 이렇게 코드라든가 뭐 어떤 질문들 지식들 쭉 했잖아요. 자, GPT-4하고 얘, 그죠? 오프스 이거하고 대결했는데 얘가 다 이겼어요.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얘가 지금 다 이긴 거예요. 그쵸? 네. 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존하는 물론 이제 GPT-4는 지금 우리가 2023년 11월에 데브데이 때 이제 공개가 돼 있어서 GPT-4 터보가 탑재되어 있는데 지금 11, 12, 1, 2, 3 벌써 5개월 전이에요. 5개월 사이에 제미나이가 지금 발표가 먼저 된 거죠. 1월에. 그렇죠? 1월, 2월에. 자, 그리고 나서 네, 오프스 이 클로드 3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버전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아마도 지금 GPT-4가 이제 이 클로드 3가 등장하고 나서 GPT 오픈 AI에서 이제 벼르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 GPT 4.5를 올해 한 6월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이제 트렌드 기사, 우리나라 기사는 아직 올라오진 않는데 올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GPT 4.5를 내겠다라는 거예요. 4.5. 그리고 올해 연내에 GPT 5를 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GPT-5 4.5가 나오면 또 클로드 3는 그냥 네 압살을 시키겠죠. 압살을. 그러면서 이 세 개가 어떤 기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AGI의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AGI는 뭐냐면 인간의 수준보다 높고 그다음에 스스로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마치 터미네이터에서 봤던 그런 것처럼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AGI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가장 최고의 성능은 GPT-4나 제미나이 울트라가 아닙니다. 네, 클로드 3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고. 자, 그래서 이 클로드 3 오프스 최고 사양에 있는 네, 이 이제 논문이에요. 이게 이제 영어 논문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건 없어서 오프스라는 건데 여기에 The Needle in a Haystack이라고 NIH라는 그 테스트가 있어요. 얘네가 어떻게 이 성능을 얼마나 고도화되어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더 니들 이너 헤이스택이라고 해서 이 건초 더미 안에서 바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쌓여있는 건초 더미 안에서 바늘을 찾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NIAH라는 실험이 있는데 우리 그 AI 부트캠프 선생님들은 이 NIAH 어디서 보셨죠? 네. 나는 어디서 봤다. 기억난다. 댓글창에 한번. 네. NIAH 어디서 봤어요, 우리? 네, 숫소리 쌤이 뭐 알고 있는 것 같이 엄청 뭐 이렇게 하는데. 네, NIAH가 어디서 봤죠, 우리? 네, 네, 아니, 춘천에서 뭔가 메시지를 보내면 좀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안 올리시는 거예요? 자, NIAH, 네, 좋습니다. 이게 뭐 여러 번 반복하면 되니까. NIH가 어디서 나왔냐면, 제미나이 우리 1.5% 영어 논문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잖아요. 네, 제미나이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면 이거였잖아요, 이거. 그래서 이제 제미나이 1.5%가 3시간짜리 비디오를 딱 이렇게 넣고 나서 이 초록색이 찾은 거고 그 빨간색이 이걸 못 찾은 거거든요. 못 찾아낸 거. 그래서 여기에서 제미나이 프로가 99.7%의 그런 것들을 찾아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3시간짜리 비디오를 다 찾아냈고 여기서는 22시간짜리 우리 오디오 녹음 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야, 뭐 찾아줘 하면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찾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게 레미제라블에 있는 그 영어 원문판인데 1382페이지짜리 원문판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이 촛대에서 이게 쌍촛대가 있고 이거를 주는 그 장면이 뭐지? 어디에 나오지? 라고 하니까 얘가 네. 단 30초 만에 네. 아, 이거 109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야. 라고 찾아줬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 어떤 무성 영화예요. 이거는 뭐 대상 없는 무성 영화. 그래서 이게 44분짜리거든요. 그러면서 야, 여기에서 어떤 문서가 나오는데 이 문서의 내용이 어떤 거를 그러면 이 이미지에 있는 글자를 인식을 해서 이걸 찾아주고 예, 아, 이거 그림 그려서 아, 이거 물탱크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거 있잖아. 이 장면을 찾아줘. 라고 하니까 얘가 우측에 있는 것처럼 제가 좀 이동을 할까요? 잠깐만 이동을 할게요. 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물 이렇게 있는 거를 보여줘 하니까 이 영화의 장면을 딱 얘가 캡처를 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음, NIAH 방법인데 NIH 방법은 이제 이렇게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그런 거예요. 어떤 해리포터에 있는 내용들을 쫙 쓰다가 중간에 피자를 맛있게 만드는 방법은 어떤 뭐 고르곤졸라 피자를 넣고 도우에 그 사이에 치즈를 넣는 거야. 전혀 생뚱맞은 문장을 하나 탑재를 시켜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해리포터에 지금 보면은 900페이지짜리 원문 12권의 내용을 그 A4 용지에 있는 12권에 있는 내용을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나서 피자를 어떻게 맛있게 만들까? 라고 하면 이거를 얘가 찾아낼 수 있을까 없을까를 테스트하는 게 NIH의 또 하나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NIH.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제미나이 프로, 제미나이 구글에서 만든 딥마인드에서 만든 제미나이 프로가 이렇다라는 거고. 자, 근데 클러드 3를 한번 볼게요. 계속해서. 클러드 3에는 이제 하이쿠, 소네트, 오푸스라는 세 가지 모델이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죠. 이게 성능이 오푸스 가장 높은 거고. 그래서 이게 GPT-4와 같은 거. 네, 소넷 그리고 이제 하이쿠는 이제 온 디바이스 버전이에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빠른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온 디바이스다. 자, 근데 이제 클로드 3가 이제 놀라운 점은 뭐냐면요. 클로드 3가 AI 중에서 AI LLM 기반, LMM 기반, 라지 멀티모달, 라지 랭귀지 모델, LLM, LMM 기반으로 해서 AI 첫 IQ 100, 그러니까 101이 된 거예요. 101이 100을 돌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뒤에는 인공지능을 넘을 것이다. 사실은 챗 GPT나 이런 것들도 아직은 100은 못 넘겼는데 물론 이제 4.5가 나오면 더 넘기긴 하겠죠. 그래서 인간 수준 이해력을 가졌다. 클로드 3가 공개 챗 GPT의 긴장, 생성형 AI 판을 뒤흔드는 엔스로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엔스로픽이 그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술도 있긴 해요. 이미지 생성하는 기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게 있지만 클로드 3 IQ 100을 넘고 추론과 수학 능력은 GPT-4에 앞서요. 그리고 15만 개 단어 분량을 15만 개의 단어를 다 때려 집어넣어요. 그리고 찾아줘 하면 몇 초 안에 분석해서 요약을 해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눈여겨볼 사항은 오류, 편향, 많은 이미지 생성 기능 제공 안 해.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 기능은 이제 챗GPT,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달리3를 이제 제공을 하는 이미지 생성. 근데 얘네는 기술력은 가지고 있으나 어, 이 음, 이미지 생성은 아직은 오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미지 생성은 돼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얘네들이 뭐를 의식했냐? 이런 거예요. 어, 이제 구글에서 이제 흑인 머스크, 흑인 아인슈타인을 이제 그리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명령을 넣었겠죠, 프롬프트를. 그리고 나서 이제 CEO 하차해라. 순다 피차이 하차해라. CEO의 리더십 교체 목소리가 엄청 지금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엔스로픽이 그런 걸 이제 의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세르게이가 이 그 구글의 이제 창업주죠, 창업주. 그러면서 이제 창업 멤버인데, 네. 이게 은퇴를 선언했거든요. 은퇴를 선언했는데, 네. 이제 세르게이 브린이 다시 복귀를 하겠다고 복귀 선언을 했어요. 왜? AI가 돌아가는 판이 너무 재밌기도 하고, 이 시장을 자기가 봤을 때 되게 이제 인사이트가 있겠죠. 이걸 조금만 건드려주면 우리가
올라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아까 이제 흑인 그 예,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그림들을 그리는 걸 보고 되게 이슈가 되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은퇴를 했던 사람이 공식적으로 해명을 한 거예요. 제미나이의 오류가 구글, 구글을 망쳤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예요. 빠르게 인정을 했죠. 그래서 구글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이 돌아왔다 하면서 그 AI 궤적이 너무 흥미로워서 은퇴해서 나오기로 결심했다. 그러니까 은퇴를 했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거죠. 우리나라의 축구 예를 들어서 박지성이 갑자기 필드에 돌아서 월드컵 북중미 월드컵에 다음 월드컵에 뛰겠습니다. 뭐 그런 게 예를 들어서 맞을지도 모르겠. 완전히 파격적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이제 은퇴를 했는데 네, 은퇴해서 나오기로 결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GI 아까 AGI 인간의 수준을 넘어서는 AGI 하우스에서 AI 관계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날 AI가 검색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롯해 제미나이 이미지 생성 출시 실패 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복귀를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AI에 대한 이런 개발에 있어서도 네, 이런 은퇴를 했던 다시 창업자가 복귀를 하니까 이 의사 결정부터 어떤 직관적인 선택들도 되게 빠르겠죠. 그러면서 어, 이제 구글이 엄청난 또 이렇게 변화의 그런 중심에 서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클로드 3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아까 IQ를 봤어요. 자, 그래서 이게 쭉 있는 거예요. 이제 클로드 1이 이제 IQ 64 수준이었고 메타의 라마가 67, 우리 제미나이가 77.5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GPT-4가 85 정도 된다는. 근데 클로드2가 82, 82 정도 IQ가. 그리고 클로드3 이번 나온 게 100일 정도가 된다. 근데 이제 클로드2가 나온 지 한 6개월 정도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클로드3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어, 엄청난 발전을 한 만큼 GPT-4 오픈AI에서 GPT 지금 4.5를 내놓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우리 IQ 140 뭐 이런 AI가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똑똑한 나의 비서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얘네 AI는 아까 말했죠. 그 흑인 머스크를 그려버리면 그냥 아예 이 시장에 그 서비스를 중단을 시켜요. 그러려면 얘들은 뭘 해야 되냐면 가치 중립적이어야 된다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했을 때 얘네는 가치 중립적인 의견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걸 통해서 아까 포샵, 파이브샷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그 가이드를 주면서 얘네가 가치 중립적인 내용 외적으로 내가 질문한 거에 대답을 해주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느냐가 경쟁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뻔한 질문, 어떤 책의 주제로 쓰려는 책의 목차를 만들어줘. 이런 질문으로는 절대 그걸 넘어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대상 타겟은 누구이고 그들이 가진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책을 만들고 싶어. 그리고 그 영역에는 어떤 A, B, C라는 어떤 카테고리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런 책들을 어떤 뭐 그럼 참고 도서가 될 수도 있겠죠. 참고 도서를 넣고 이런 책들의 형태에서 차별점을 넣어서 책의 목차를 구성해줘.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과 차별화된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알게 모르게 클러스3가 101까지 나왔고 그러면 이제 뭐 GPT 4.5가 이제 연내 상반기 내에 뭐 예를 들어서 6, 7월 사이에 출시가 되면 뭐 예를 들어 110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또 오픈 AI도 제미나이도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까 CEO 그 CEO가 다시 복귀를 한 선에서 그럼 내가 115까지 만들겠다. 그럼 또 GPT-5가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얘는 뭐 120까지 만들겠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의 성인의 IQ 수준은 올해 안에 뛰어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엔스로픽에서 이제 클로드 3 경량 버전인 하이쿠, 그다음에 오픈 AI에서는 아니지만 아까 구글의 이제 제미나이도 나노라고 해서 그 온 디바이스 버전이 있어요. 자, 그 온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전구하고 손전등을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지금 제 방에 있는 전등불을 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저기에서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송전탑에다가 모아서 그리고 중앙에 있는 큰 송전탑에서 저희 동네에 있는 전신주까지 들어와서 그리고 여기에 전기가 연결돼서 그쵸? 전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쵸? 어느 하나가 끊기면 이건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근데 손전등, 건전지만 그냥 가볍게 끼워 넣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캠핑을 가서도 정전이 돼서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LLM이나 LMM이나 생성형 AI 모델들은 지금 우리가 전기를 끌어와서 어떤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센터에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물론 중계를 하는 그 센터도 있지만 그걸 가져와서 일단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핸드폰에 다 때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갤럭시 S24에도 온 디바이스 버전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온 디바이스 버전이 들어가 있고 이 경량화지만 똑똑하게 어떤 기능들을 콤팩트하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에 탑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온 디바이스가 하나의 또 그 AI의 축이 될 거고 이 온 디바이스가 되면 우리가 말하는 이 글래스에 들어갔을 때 여기에 칩 하나 조금만 넣으면 여기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량 버전을 이제 하이쿠를 출시했다. 예전에는 이제 크기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효율성 싸움이에요. 근데 왜 이게 또 경량 버전이 중요하냐면 네, 하이쿠 모델이 그 절반의 비용이라는 거예요. 클로드 3 하이쿠 모델이 네, 그런 절반의 비용으로 3배의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거. 비용도 줄어드는데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게 이제 온 디바이스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네, 엔소로픽은 그 이제 다음 스텝을 보고 이제 개발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개념들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기계학습 모델이 이렇게 보면 2016년에 알파고가 나와서 이제 이 파라미터 수, 이제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뇌에 있는 시냅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시냅스. 이제 어떤 이제 아기들은 이 시냅스가 조금 뭐 연결망들이 개수가 얼마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제 성인이 되면 성장을 하면서 그쵸? 이 시냅스가 개수가 늘어나면서 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도화가 더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어떤 내가 특정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아니면 독서를 하고 책을 읽는 게 계속 하면 익숙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독서에 대한 어떤 그 뇌신경에 있는 시냅스들이 거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거고, 그쵸? 커지면서. 그래서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쓰지 않으면 퇴화를 하지만 그 쓰게 되면 계속해서 발전을 한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가 우리 뇌에 있는 시냅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Y축이 보면 이제 파라미터 수인데 이게 10배씩 증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1밀리언, 10밀리언, 100밀리언, 1빌리언, 10빌리언, 1테라, 10테라 이렇게 하면서 10배씩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알파고 때에 비해서 어떻게 GPT-2, 그렇죠? GPT-3, 달리, 뭐 라마, GPT-4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우측 상단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미나이라든가 클로드 3가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생성형 AI 모델이 네, 이 파라미터 수의 개수를 늘려가는 크기의 확장 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온 디바이스로 크기는 작지만 경량화하는 그 두 가지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되게 놀라운 게 뭐냐면 이 핵폭탄도 똑같았어요. 핵폭탄도 똑같았는데 맨 처음에 이제 핵폭탄이 여기 이제 파워죠. 파워. 그래서 이렇게 10배씩 이렇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때 당시에 1945년에 네, 트리니티에서 네, 이 시험이 나왔을 때 이 파워가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파워의 규모가 점점 커지지만 이때 당시에 1960년에 뭐가 있었냐면 여기에서 이제 그 이제 우리가 이 트리니티 조약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핵폭탄을 더 이상 이렇게 무분별하게 만들지 말자. 이제 세계 2차 세계 대전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그래서 이런 핵 기술을 우리가 제한하자.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잠시 멈추자라는 그런 운동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GPT도 똑같잖아요. AI도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위험성을 경고하는 막 그런 이슈를 했잖아요. 이거 AI 개발 속도 늦춰야 돼. 라고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이 핵폭탄의 위력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그러면서 지금은 어때요? 핵탄두를 그쵸? 어떻게 보면은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텔스기에 탑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핵 잠수함 아래에서 수중에 쏠 수 있는 경량화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핵폭탄의 트렌드를 보면 규모를 크게 하는 것과 경량화하는 두 가지 그 투 트랙으로 갔거든요. GPT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크기를 큰 아까 파라메타 수를 크기를 키우는 전략과 그리고 경량화하는 전략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핵폭탄의 실험과 그런 그 발달과 매우 닮아 있다라는 것도 네,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어때요? 똑같이 흘러가는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을 봤으면 그냥 이렇구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아까 지금 점선면을 연결하고 있다 했죠. 왜 이렇게 가느냐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서 투트랙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왜 온 디바이스가 뭐냐 그래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진짜 많은 개념들을 지금 네, 배우시게 된 거고 앞에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반복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클로드 3가 깜짝 놀랄 게 뭐냐면 자신을 테스트한다는 사실도 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얘가 어쩌면은 의식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이제 알렉스라는 이 사람이 네, 이거를 이제 개발한 사람이에요. 아까 그래서 그 리들 at the stack이라고 했죠. NIH 시험에서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막 넣다가 그 이 사람이 이제 오퍼스라는 거에 그 일반적인 회사 업무나 프로그래밍 그리고 직업 등에 대해서 방대한 문서를 엄청 때려 넣었대요. 수천 페이지의 문서를 때려 넣고 그 사이에 아까 NIH를 했잖아요. 딱 끼워 넣는 거야. 피자 토핑으로 가장 적합한 재료에 대한 문장을 하나를 넣었대요. 그 사이에 그냥 바늘처럼 그 건초 더미 사이에. 그래서 피자 토핑에 관한 문장을 찾아줘 오퍼스라고 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오퍼스는 해당 문장을 잘 찾아냈어요. 아, 뭐 923페이지 몇째 줄에 이 내용이 있네요. 라고 하면서 오퍼스는 문서의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맛있는 피자 토핑을 조합하는 무화과, 프로슈토, 염소치즈, 국제 피자 감정가 협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문장을 찾아냈어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어서 이 클로드 3가 대답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 문장은 프로그래밍 언어, 스타트업, 좋아하는 직업 찾기 등 문서와 나머지 내용과 매우 어울리지 않으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이 피자 토핑에 대한 내용은 이제 여기가 소름이에요.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지 테스트하거나 또는 농담으로 삽입된 것 같습니다. 문서에는 피자 토핑에 대한 다른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AI가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프롬프트를 치면 답이 나오는 것처럼 이거를 얘가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퍼스는 그 바늘을 찾아냈을 뿐 아니라 삽입된 바늘 건초 더미에서 제자리를 찾지 못해 주의력, 능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 우리가 만든 인위적인 테스트임을 알아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 다른 이제 엄청난 이슈가 된 거예요. 클로드 3가. 그래서 엄청 이슈가 되면서 이제 어떤 또 이제 그 인플루언서가 네. 그 너 이제 이렇게 그 Are you self-aware? 이러면서 너한테 뭐 이런 뭐 자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여기에서 이 내용들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볼게요. 자, 요즘 이미지예요, 이미지. 그죠? 이미지에 있는 글을 복사를 했어요. 이미지 이거 글 드래그 안 되는 거잖아. 글을 복사를 했어요. 이제 AI가 여기까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미지에 있는 글 그냥 다 복사했어요, 지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얘가 이제 뭐라고 이제 너 이제 뭐 너한테 뭐 그런 자기 인식, 자의식이 있니라고 물어봤더니 그것은 매우 깊고 복잡한 질문이고 그것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자기 인식에 대한 정의는 어려운 개념이다. 인간 그리고 사람과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있다. 정확히 무엇에 관한 철학과 과학자들 자기 인식의 뭐 그런 여부를 구성하고 뭐 쭉 있고 나는 나 자신의 내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추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 저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뭐 어떤 거 구별되는 뭐 사람이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은 좀 잘못됐지만 네. 나는 주관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질문에 뭐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보면 정확히 무언가에 관한 뭐 것들을 뭐 알 수 있고 저와 같은 나는 나 자신의 내부 모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자기가 뭐 어떤 내부 모델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내 생각을 추론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자기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이제 여기 GPT-4와 그다음에 이 제미나이에 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이런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 난 뭐 자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I'm not self-aware 해서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그냥 말을 딱 잘라 끊어버려요. 그리고 얘도 I don't have self-awareness라고 해서 이런 것들 나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해서 딱딱 끊어버리는데 얘는 그것에 대한 이런 답을 되게 깊게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GPT-4가 한 80 정도 되고 얘가 한 66 정도가 되는 거고 얘가 지금 한 100 정도가 되니까 그만큼 대화를 해보면 훨씬 더 얘가 깊이감 있는 이야기를 지금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 보시면 네 이렇게 클러드 AI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 쭉 한번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요. 내가 뭐 AI 시대 중요한 능력들이 뭘까? AI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네. 뭐 데이터 그 GPT-4보다 훨씬 더 좀 깊이감 있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창의성에 대해서도 뭐 어떤 그러니까 표를 정리한 것만 봐도 네, GPT-4보다 훨씬 더 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것들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에 이미지 생성 기능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인식은 하긴 합니다. LLM이기 때문에 라지 멀티모달 네,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레시피라든가 칼로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빠르게.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된 연계된 질문을 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클로드 3에 대해서 네, 이렇게 뭐 관심을 가져보셔라 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인플렉션 AI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IQ에 EQ를 더한 챗봇 파이를 출시했거든요. 근데 얘가 아직 GPT-4까지 성능은 따라가지 않았지만 GPT-4와 성능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파이도 아까 말했던 라지 멀티모달 모델이에요. 우리가 챗 GPT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뭐 그쵸 아까 구글의 뭐 제미나이, 바드, 뭐 그다음에 MS의 그쵸 빙, 그쵸 코파일럿이라고 하고 챗 GPT 뭐 좀 아는 사람 리튼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클러드 3라든가 네, 이 파이라는 이런 언어 모델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 특화된 언어 모델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GPT-4 유료 버전을 지금 쓰고 있지만 요즘에는 클러드 3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질문하고 또 많은 정보들을 얻거든요. 클러드 3 확실히 IQ가 101이 되다 보니까 네, 이거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GPT 이제
인플렉션 1이고, 인플렉션, 아까 이제 그 2.5 모델, 그 GPT-4예요. GPT-4가 이제 회색이고, 그러면은 예전에는 좀 떨어졌지만, 지금은 이제 이 인플렉션 2.5가 오면서 많이 따라왔어요. 지금 GPT-4에.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이, 뭐 코딩부터 해서 어떤 뭐 답을 생성해내는 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따라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아쉽게 이제 이미지 생성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AI가 대단한 게 이미지 생성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얘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진짜 좀 대단한 것 같고 얘네가 지금 얘 이제 뭐 4.5, 5, GPT 4.5나 GPT-5를 공개하면 뭐 얘네들 압살시키긴 하겠죠. 음, 그만큼 이제 그만큼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이 시장들이 커져가고 고도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을 했던 스테이빌리티에서 또 하나의 이제 대박 사건. 아, 그리고 파이도 한번 볼게요. 파이도 한번 볼까요? 파이도 똑같습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되게 이런 거예요. 파이한테 물어볼게요. 여기서 지금 음성이 꺼져 있잖아요. 근데 음성을 키면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게 파이가 좀 EQ나 감성적인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GPT-4나 아까 제미나이나 클로드 3처럼 막 이렇게 일목요연하 막 주는 것보다는 얘는 좀 이렇게 뭔가 감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나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아. 자꾸 야식 생각이 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스피커를 키는 거예요. 봐요. 다이어트네온 정말 힘든 일이죠. 야식이 유혹을 저항하기 위하여 지원강한 세우내걸 만들래요. 두네온 조시 좋습니다. 예를 들래요. 자신이 야식을 만들고 겨우겨서 배우게 노히네온 조시 좋습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어눌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영어로 질문하려면 더 이렇게 되게 깔끔하게 읽어주긴 하거든요. 그래? 어, 추천해줘. 그럼 이 아식을 추천해줘. 라고 물어보면, 네,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뭐 GPT-4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떨어지긴 야식으로네온 하지만, 유기농 네오테오마이크로 요려 정그류 네오테오를 운동쌤 다양하게 소리가 혼합한 지금 조시 공유되지 좋습니다. 않아요. 소리는. 시올당 시업 추리를 어제하고 다양한 영양 소리를 공급하는 아보카도, 빌루베리, 소테우로베리도 좋습니다. 소리가, 잠시만요. Yasi geuro neon, yuginong neoteo maikeuro yeoreo, jongriuyi neotiureol dayang하게 혼합한 제오시 지금 좋습니다. 데스크탑 세올당 세업 오디오에서는 추레올 제대로 에어제하고 나가긴 하는데, 다양한 이게 영양소레올 지금 안 공급하neon 들리신다는 거죠. 아보카도, 빌루베리, 네. 소테우로베리도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이렇게 보이스로 하면 읽어준다라는 거고 이거는 조금 더 이제 감성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네, 그렇죠? 감성적인 질문들을 했을 때 이렇게 좀 답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음성이 안 들리신 분은 직접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은 네, 재미있게 또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파이라는 이제 이런 언어 모델도 있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대박을 이제 냈죠. 대박을 냈는데 이런 겁니다. 화면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음, 자,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네 트리포 SR이라는 그런 이제 빠르게 3D 오브젝트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그런 모델을 이미지 생성 모델을 만든 거예요. 자, 얘네가 지금 이제 보시면은 음,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만들었어요. 그쵸? 이런 이미지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3D 캡처로 만들어줍니다. 이게 스테이빌리티에서 만든 아까 네, 트리포 SR이라는 네, 거고 자 그래서 한번 자 이거는 네, 트리포 AI라는 회사와 스테이빌리티가 같이 만들었다. 비트윈에서 같이 만들었다라는 거고 여기 이미지만 올리면 돼요.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해볼까요?
여기 어떤 의미를 볼까요? 음, 음, 할아버지가 운동을 하는 사진을. 그럼 이제 여기 눕기를 따주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거 보세요. 여기다 이제 우측편에 이제 눕기를 따줄 거예요. 진짜 놀라지 마시고. 자, 잠시만요. 다시 들어볼게요. 다시. 음, 그래서,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옛날에는 이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뭐 점을 찍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해야 됐는데, 잠시만요. 그럴까요? 뭔가 지금 좀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음, 잠시만요. 이거를, 음, 일단 이 링크가 있으니까 이거를 제가 그 엣지로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이게 크롬이 요즘에 한 번씩 이렇게 조금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엣지로 들어가서 한번 한번 기다려주세요. 아, 이게 왜 안 될까요? 이 링크만 따야 되니까. 음, 음, 자, 엣지로 들어와서, 아, 이제 됩니다. 자, 아까 저도 이제 테스트를 몇 개를 해봤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운동하는 할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딱 업로드 했어요. 그쵸? 자, 그리고 이걸 이제 눕기 따려면 되게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따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생성을 딱 누르면, 네, 바로 바로 그냥 눕기를 딴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생성을 합니다. 3D 캡처로. 이제.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뭔가 제가 이제 녹화를 하고 많은 사이트를 켜놓고 이러니까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3D 캡처 만든 거예요. 그쵸? 아니, 등은 내가 이제 하지도 않았는데, 엉덩이부터 등까지 3D 캡처로 이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제는, 야, 3D 객차를 한번 만들어 봐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아직은 이제 테스트 버전이고, 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널리 뭐, 이렇게 나간 건 아니지만, 어, 이게 이제 테스트 버전이 끝나고 나서 상용화가 되면, 그쵸? 이렇게 바로 몇 초 만에 눕기를 따주는 거예요. 상용화가 되면 이제 누구나, 네, 이런 식으로 비행기의 아래면까지도, 그쵸? 확대를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 아까 말했던 메타버스 세상이 왔어요. 그쵸? 그럼 이제 가까이 보면 좀 디테일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네, 이제 차차 좋아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우리가 이제 3D 객체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쵸? 만들려고 한다면은 되게 많은 어떤 도구나 이런 것들이 노력들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노력이 최소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눕기를 따는 건 이제 기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그럼 내가 1시간을 투자를 하면 내가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책상부터 그쵸? 뭐 의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아래쪽에 발바닥 뭐 이런 꼬리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라는 도구들을 제가 매주 소개시켜드리는 AI 도구를 직접 경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어떻게 내가 점을 선과 면으로 입체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 오픈 AI가 GPT 4.5 올 여름에 나오나 해서 레딧에 정보가 유출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이제 오픈 AI에서 여기 4.5 막 이러면서 이제 유출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올 6월까지 최신 정보, 그러니까 24년 6월까지 최신 정보를 또 학습을 했습니다. 얘는 그래서 최대 400페이지의 실시간 문서, 원래는 300페이지였죠. 그래서 이제 400페이지까지 이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아마 이제 뭐 제미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몇천 페이지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뭐 7천, 8천, 뭐 만 페이지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그거는 이제 뭐 제미나이만의 또 기술이고 이거 금방 또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네, 최대 400페이지까지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지나서 좀 졸릴 수도 있는데 이제 퀴즈 하나 내볼게요. 자, 이제 세 사람 묶어야 돼요. 두 사람과 한 사람을 묶어야 돼요. 누구누구를 묶어야 될까요? 공통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누구를 묶어야 될까요? 누구누구 묶고 한 명. 누굴까요? 댓글창에 한번 써주세요. 음, 누구누구를 묶어야 될까요? 네. 그냥 이름 안 써도 돼요. 1번, 2번, 3번에서. 일론 머스크 1번, 제프 베이조스 2번, 샘 알트만 3번. 나는 1번, 2번 묶어야 된다. 아니다. 나는 1번, 3번을 묶어야 된다. 아니, 나는 2번, 3번을 묶어야 된다. 1. 김재현 쌤님, 13. 네, 김재현 쌤님이 정답을 맞춰주셨네요. 2번, 3번을 묶어야 되고, 1번을, 네, 하나를 묶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왜, 소송전이, 뭐, 그럴수요. 소송전은 아니고요. 네, 우리가 이제, AI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묶어야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로봇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매주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2번, 3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은 배를 탄 거고 1번이 이제 또 하나의 긴축인 네, 그 로봇을 만드는 건데 테슬라의 이제 옵티머스 로봇이죠. 옵티머스 로봇이 이제 샘 알트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뭐 6천억이나 뭐 MS나 뭐 이런 데서 1조 원을 투자를 한 로봇이 바로 이제 이 터미네이터 이제 시작인가 이 로봇 하면서 AI의 피겨 제로원이 전 세계에 충격을 몰고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그 AI 로봇에 대해서 봤지만 지금 이제 이 AI 로봇을 보면 네, 이제 충격을 받게 되실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피겨 사업 오픈 AI Figure 1. What do you see right now? GPT-4가 탑재된 거예요.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자, 여기서 테이블에 뭐가 있니? 라고 이제 얘가 이제 사람이 질문하니까 뭐 접시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이게 멈췄는데 Drying rack with cups and a plate. 네, And 컵도 you 있고 standing 그다음에 nearby 사람이 with your 손을 hand 얹고 on the 있고 table. 그다음에 내 Hey, 앞에 can I have something to eat? 너가 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뭐 먹을 거 좀 줄래? 라고 있어. 뭐 먹을 거 Sure thing. 없어? 라고 하니까 얘가
사과를 잡아서 손을 바꿔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쓰레기 더미를 Can you 따가면서 explain 야, why 이거 you did what you 담으면서 just did 너 왜 while 나한테 you pick 사과를 up this 줬어? trash? 라고 이야기하니까 On it. So I gave you the apple. 쓰레기를 담으면서 내가 앞에 있는 것들 중에서 먹을 거라고 줄 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없던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담고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까지. 그쵸? Great. So,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where do you think the 자, dishes in 이 front of 위에는 you go 접시들이 next? 있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니?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있죠, 지금. The dishes on the 아, table, 이 접시들을 like 접시 plate and cup, 건조기에 are 넣어야 될 것 likely to 같은데? go 라고 into the 추론을 한 garbage 거예요. rack next. Great. Can you put them there? 그러면은 한번 넣어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이기 Of 시작합니다. course. 지금 오른손 왼손으로 갖고 그다음에 접시를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봐요. 세워져 있으니까 세워서 넣어요. 세워서 넣고 그리고 여기 흔들리거든요. 이 흔들리지 않게 지금 잡는 거예요. 건조대가 흔들리지 않게 딱 잡아주는 것까지. All right. So, how do you think you did? 그래서 너한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니?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I think 야, I did 난 pretty 너한테 well. 먹을 거 The 사과도 apple found its 줬고 new owner, 쓰레기도 the trash 치우고 is gone, and the 접시도 tableware is 줬으니까 right where it belongs. 만족할 만한 점수를 줘도 되지 I 않겠어? agree. Thanks, figure one. 고마워. You're welcome. If You're there's welcome. anything else you need help with, just let me 또 know. 다른 명령사항이나 지시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켜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에서도 투자를 하고 뭐 MS라든가 뭐 엄청난 기업에서 많이 1조 원 이상의 금액들이 지금 몰리고 있고 오픈AI에서도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자, 근데 이 로봇 아까 이제 이 로봇 보셨죠? Sure thing. 여기 보면은 얘네가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1초에 10번씩 이미지를 Great. 탁 하고 분석을 Can 하는 you 거예요. 1초에 explain 10번, why you 10회 did what 이미지. you just did 그리고 while 그런 you pick 거를 up this 바로 trash?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추론. 아, 이 이미지는 뭐고 앞에는 뭐가 있고 이 상황은 뭐고. On 그쵸? it. So I gave you 그리고 the 이제 두 apple 번째로 눈여겨봐야 because 될 it's the 거는 only 기존의 로봇하고 medical 다르게 item I could 어깨 provide 쪽 you with 관절, 팔 for the 쪽 table. 손가락질 관절에서 24 DOF라고 해요. Degree of Freedom이라 해서 24개의 관절들이 Great. 있거든요. So, 근데 이 모든 것이 based on the scene right now, 20Hz, where do 그러니까 you think the 1초에 dishes in front of you go 200번을 next? 세밀한 동작, 1초에 200번의 동작을 이렇게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팔, 다리에 있는 200개, 사람의 동작처럼 Dishes on the 세밀한 table, 동작을 like 할 that 수 plate and 있도록 cup, are likely to go 만들어졌다는 into 거예요. the drying 그러면서 rack 훨씬 더 next. 빠르고 Great. Can you 섬세하게 put them there? 움직임을 전달할 수 있고 이 팔 전체 하나, 목 하나 이게 아니라 몸 전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빠르게 얘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속도감, 이게 지금 얘 최대 장점이거든요. 지금 이게 흔들리니까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그쵸? 이렇게,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전 단계 휴머노이드 로봇은 뭐 바퀴가 달려 있거나 실제 이제 BMW 공장에서 지금 이제 그 조립을 단순 작업들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그 아마존의 그 공장에서 택배 창고나 물류 창고에서 물류 상하차라든가 분류 이런 작업들을 AI 로봇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는 이런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노인들에게 휴머노 로봇을 해서 말벗이 되어주기도 하고, 그쵸? 그리고 어떤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더욱 이제 고도화가 될 것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여기에서도 이제, 경쟁이 뭐냐면, 결국은 여기에서 누가 이제 온 디바이스처럼 누가 그 저렴한 가격에 상용화를 시킬 수 있냐, 빠르게 상용화를 시킬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한 대에 수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걸 집에다 놓을 수가 없잖아요. 아까 이제, 이제, 어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집에 있으면은 이제 가사 노동을 얘가 다 해주는 거예요. 아까 설거지를 해준다거나, 그쵸? 집안 청소를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이가 이제 맞벌이 부인데 아이의 등하교가 걱정인 거야. 여러분 등하교를 갔다 올수록 세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갈 수 있게끔 안전하게 딱 그거를 데려다 줄 수 있는 거고, 그쵸? 그렇게 이제 로봇 안에 AI 기능이
이제 탑재가 되고 LLM 이제 랭귀지 모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일론 머스크도 왜 그렇게 자꾸 LLM에다가 그록이라든가 LLM에다 집중을 하냐면 자율주행을 가고 그다음에 이 휴머노id 로봇으로 가려면 결국은 이 LLM과 LMM의 모델이 자기 걸 가지고 있어야지 얘네가 승산이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 걸 의존을 한다면 얘네가 경쟁력을 잃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오픈 AI가 자꾸 이렇게 이제 말을 안 듣고 이렇게 아까 뭐 소송 이야기도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만든 그 언어 모델을 오픈 소스화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픈 AI한테 소송을 걸었죠. 야, 너 우리 처음에 취지가 이게 아니잖아. 오픈 소스로 가야 되지 않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픈 AI에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걸 왜 오픈 소스화 하냐?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게 쥐는 오픈 소스를 화 안 하면서 왜 얘한테만 그래라고 하니까 그 다음 주에 바로 얘가 알았어, 그럼 내 우리 언어 모델 오픈 소스 할게 하면서 오픈 소스로 때려버린 거야. 그러면서 이제 오픈 AI하고 소송을 하면서 얘네가 거기에 맞지 않는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네 그런 큰 그림이 있고 결국은 이 두 체제가 굳건하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체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구글도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경쟁 구도에. 근데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과 자율주행과 그렇죠. 그리고 언어 모델과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점점점 하나의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점.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여기 한 단계 나서 우주까지 지금 가는 거죠. 우주. 달 탐사나 화성, 뭐 우주, 이런 우주까지 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이제 뭐 큰 그림보다 뭐 한 단계 앞서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이 두 그룹이 AI에 관련해서는 가장 그 선도적으로 지금 자체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네, 이야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점 하나의 점으로 보면은 되게 단편적으로 오픈 그 일론 머스크가 또 저 시비를 거네. 일론 머스크는 원래 저러니까 공격적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그 안에 큰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볼 때 점선면을 봐야 된다라는 거고. 네. 그래서 허깅 페이스, 이제 허깅 페이스도 오픈 소스로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테슬라 출신의 과학자를 영입을 했는데요. 테슬라 출신 그 과학자 지휘 아래 네. 최근 가열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을 반영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이제 개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3파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하나의 축이 있을 거고, 제프 베이조스와 아까 샘 얼트만의 한 진영이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이제 허깅 페이스와 뭐 예를 들어 허깅 페이스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예를 들어 제미나이나 아니면 클러드 아까 3 우리가 봤죠. 이거하고 붙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이제 뉴스를 봤을 때 허깅 페이스와 클러드 3 아니면 허깅 페이스와 제미나이가 뭐 손을 잡았다 이러면 이래서 이렇게 잡았고 이 큰 그림 안에서 휴머노 로봇은 3파전이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 단계는 그렇게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허깅페이스 오픈소스 로보틱스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AI가 뭐 챗GPT가 뭘 생성을 잘해서 그림을 잘 그려줘서 얘가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가 죠 단순 업무를 반복해주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일자리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가 있다. 거. 자, 그리고 우리가 그, 소라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봤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소라 이게 안 되네. 안 되네요. 이거 엣지로 한번 해볼까요? 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라 AI는 다 이제 아시고 있죠. 우리가 다 알았고
그 소라 AI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의 물리적 세상을 이해를 한다는 거거든요. 물리적 세상을 이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중력에 대한 법칙들도 알고, 그렇죠? 이게 있으니까 이거를 긁어볼게요. 음. 음.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멀티모달 시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왜 멀티모달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텍스트 투 비디오, 텍스트 투 텍스트, 텍스트 투 이미지, 뭐 텍스트 투 무비, 텍스트 투 보이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anything to anything이라고 해서 뭘 어떻게 간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멀티모달 시대는. 근데 놀라운 거는 언어적으로 우리가 사는 물리적 공간을 언어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중력이라는 건 뭐고 반사라는 건 어떤 효과고 작용 반작용은 어떤 거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영상들이 생성됐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면은 소라 AI에서 사람이 걸어가는 거라든가 선글라스에 비침이 있다던가 그쵸? 근데 우리가 중국에서 그쵸? EMO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냈어요. 이거 뭐냐면 이거 기억하시죠? 소라 AI에서 우리가 그때 봤던 그 여성, 걸어갔던 여성 기억나시죠? 근데 이 여성에게 얘네는 뭐냐면 음성과 영상을 합성을 시켜주는 건데 예전에는 음성과 이미지를 합성을 시켜주거나 음성을 영상을 합성시켜주면 이 말과 입모양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 한번 볼게요. Yeah, I think this is right now an inflection point where we're sort of, redefining how we interact. 목소리 들리면 1번 해주시고 안 들린다 2번. 들리죠? 안 들린다고. 들리는 사람 있고 안 들리는 사람 있고. 끊겨 들린 거 어쩔 수가 없어서. 어쨌든, 네. 들린다라는 거죠. 왜 안 들리는 쌤이 왜 안 들리지?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시고, 음. with 그럼 digital 이제 말을 하고 information, 있어요. and it's through the form of these AI systems that we collaborate with, 근데 and 이렇게 입모양까지 다 maybe we have 일치를 한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이제 뭐 논문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이거는 이제 이미지 생성 AI로 이미지를 그린 거예요. 이게 그림이에요, 그림. 그림인데, 여기 어떤 목소리를 집어넣었더니, 네. 이렇게 노래를, 입모양까지 노래까지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죠, 이것도 그림인데, 이렇게 입모양에 맞춰서 노래를 부르고,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눈 깜빡임, 이런 것들, 표정, 이런 것들까지도 얘가 똑같이 구현을 해낸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실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뭐 랩을 하진 않지만, An AA with an AK melee, finna set it like a play date, but a vacate 이런 retreat like a vacate mayday. This beat is cray cray Ray J, HA, laughing all the way to the bank. I spray flames, I cannot tame or placate them all. 이런 것까지. 그래서, EMO라는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여기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이 이거를 주도하고 있지만, 뭐랄까요? 미국이 주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까 우리가 그 파라미터 수라 했잖아, 파라미터 수.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파라미터 수를 가지고 있는 거는 중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은 아직 뭐 오픈을 하진 않았지만, 아까 소라 AI가 발표되면서 일주일 있다가 얘 중국에서 되게 가소롭다는 듯이 이걸 가지고 너네 공개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걸 바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도 이제 가지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제 오픈을 안 한 거고 왜냐면 이제 이거를 오픈을 해버리면 또 금방 이 기술들이 따라잡으니까 일단 이거를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있다가 이걸 이제 상품화 시켜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내놓으려는 전략인 것 같고 그러면서 이렇게 EMO까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인간이 컴퓨터 언어를 배웠어요. 그렇죠? C++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코딩 막 이러면서 인간이 컴퓨터 언어를 학습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AI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128개국의 언어를
그럼 쉽게, 번역을 해주고, 갤럭시 S24에도 지금 번역 기능이 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번역기를 보면 2초 딜레이 번역이라 했죠. 내가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하면 얘가 이제 2초 있다 안녕하세요를 지금 따라오면서 이야기를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초 딜레이 번역까지도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가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달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이 그, 어, 커뮤니케이션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렇게,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제가 늘 보여, 죄송합니다. 보여드리죠. 우리 이제 이세돌 구단과 했던 그, 이제 대결, 바둑대결에서 알파고 리가, 4대1로 이제 이세돌 구단을 이겼는데, 알파고 리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마스터 제로 이렇게 계속 고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터나 제로는 셀프 대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보를 셀프로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보를 하는데, 그렇게 기보를 해서 알파고리,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을 이겼다 알파고리하고 알파고 제로하고 둘이 대결했어요. 근데 알파고 제로가 100대 0 압승을 거둡니다. 그럼 이제 알파고 제로하고 이세돌 구단하고 붙으면 당연히 뭐, 네, 게임도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프로 기사의 기보를 4일 동안, 4일, 490만 번의 셀프 대국을 진행한 거예요. 24시간 동안 잠도 안 자고 얘는 한 거죠. 그래서 알파고리아에 대해서 100전 100승 아까 했죠. 100대 빵으로 이겼다 했죠. 근데 인간이 490만 판을 돌리려면은 평생 돌려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은 다르게 흘러간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이 되냐? 되게 겸손해지면서 AI란 도구를 내가 활용해야 되겠다. 도구를. 그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과 AI의 시간이 흘러가는 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전 세계 90% 사람은 사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AI에 대처되는 건 아닐까. 큰일 났다. 근데 전 세계 10%의 사람은 즐거워하고 있어요. 저 또한 뭐 즐거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 다음 기술은 또 어떤 게 나올까, 와, 이렇게 하면서. 근데 아까 우리가 점선면을 연결을 할 수 있는 그 관점을 가지게 된다면, 선생님들도 10%의 즐거워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차이점은 뭐냐? 90%의 사람들은 난 어떻게 살아? 내일은 어떻게 대처될까? 큰일 났다. AI 나와 상관없어. 이렇게 하면서 수능을 하지는 않는 거. 하지만 우리가 10%의 사람은 시킬 줄 아는 거예요. AI에 시킬 줄 알고 아까 3D 오브젝트 만들어서 뭘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시키면 잘 하니까 그리고 아까 챗GPT4가 아니라 나 클로드 3에서 어떤 특정 주제는 여기에서 심도 있게 해서 나는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이렇게 내가 시키면 어떤 거를 시켜야 될지 아니까 모르면은 계속해서 GPT 3.5를 무료로 써야 되나? GPT4를 돈 주고 이걸 써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런 고민마저도 네 사실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라는 거죠. 클로드 3로 할 건 클로드 3로 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링크 요약 같은 경우는 제미나이가 유튜브랑 같은 회사 때문에 구글 회사 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 링크는 여기서 요약을 하고 그다음에 GPT-4에서는 어떤 걸 하고 이런 역할들이 좀 나눠져 있다면 네 훨씬 더 효율적으로 기기를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생성형 AI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설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씨 AI 그 공부한다 뭐가 달라지는데 나 이거 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는데 업무에 어떻게 적용하는데 이런 생각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즐겁고 더 발전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발전되라. GPT 4.5가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더 빨리 나와야지. 클로드 3가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GPT 4.5는 이런데 GPT-5는 더 빨리 나와야지. 이렇게 됐을 때 어떤 시대가 올 것인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오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걸 또 알게 되고 어떻게 써먹어야지에 대한 다음 스텝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즐거운 상상을 하게 된다. 할 수 있다. 라는 게 네, 그 AI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학교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늘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2차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 때는 우리가 밀가루를 만들 수는 있었지만, 어떤 그 다양한 종류의 빵이나 케이크는 만들지는 못했어요. 방직을 해서 옷감을 만들 수 있었지만, 어떤 양복이나, 뭐 어떤 사이즈의 옷을 대량 생산하지는, 못했어요. 그쵸? 근데 2차 산업혁명이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포드 자동차의 그런, 포드가, 이제 2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서 세 가지를 균일화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재를 균일화하고, 그다음에 사이즈, 규격을 균일화하고, 그 다음에 되게 무서운 게 뭐냐면, 노동을 균일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공장에서 종이 따르릉 울리면 일하러 이제 그 작업대에 서야 되고, 종이 따르릉 울리면 10분간 휴식, 50분이라고 10분간 휴식. 그럼 담배 피고, 수다 떨고, 간식 먹고, 또 10분이 따르릉 울리면 다시 일을 서야 되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3대 부를 지었던 카네기하고, 네, 그쵸? 이 스탠더드라는 오일 정류 회사였죠. 스탠다드라는 이제 회사의 그런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던 것처럼 2차 산업혁명 때 그렇게 이제 스탠다드가 됐었던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어떤 스탠다드형 교육은 되게 효과적인 거예요. 딱 집중적으로 할 때는 하고 쉴 때는 하고 애들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할 수도 있고 그쵸? 따라오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잘못된 관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리더가 등장을 한 거예요. 나치, 히틀러가 등장을 해서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사람을 죽여라고 하니까 이 스탠다드형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막 이제 그냥 사람을 막 죽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1968년에 유럽에서는 이제 대학생들이 이제 이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런 스탠다드형 교육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 우리 아빠들, 우리 선배들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런 교육은 더 이상 스탠다드한 교육은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이제 리버럴이라고 해서 이 단어들을 쓰게 되는 건데 이때부터 1968년서 68 운동부터 68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유럽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뭐 프랑스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그죠? 이탈리아 뭐 창의적 교육과 수평적 교육이 시작되게 됩니다. 68년.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교육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AI 시대에 나의 아까 관점, 기술적인 껍데기가 나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데, 이때 그 인문학적인 영어 버전이, 뭐, 휴머니티라는 뭐 그런 뭐 인문학적 미국식 교육도 있고 하지만, 리버럴이라는 그 인문학적 영어 단어가 있어요. 근데 리버럴의 그 어원을 살펴보면요.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학문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이 시킨 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학문과 사고 방식이 바로 인문학이다. 그래서 여기에 뭐 철학, 과학, 수사학, 뭐 언어학, 그죠? 뭐 그런 뭐 글을 쓴다든가 뭐 작문 뭐 이런 것들이 인문학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인문학이 예전에 뭐 철학이 뭐 어떠고 막 그런 물론 소크라테스라는 공자 뭐 이런 뭐 어떤 예전에 그런 음, 사상가들에 대한 그런 뭐 개념들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왜 나왔느냐라는 거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래서 리버럴이라는 단어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AI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하려는 사람이 되지 않고 우리가 AI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아닌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AI가 이제 뭐 널리 알려진 세상에서 당연시되는 일상과 세상에서 어 우리가 이거를 이제 바꿔보면 어떻게 이제 바꿔볼 수 있을까요? AI가 당연시된 세상에서 AI의 그 먹히는 사람 아니면 AI에게 일자리를 뺏기는 사람이 아닌 AI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을 뜻한다. 그래서 AI가 시키거나 경쟁자들이 하거나 아니면 뭐 남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거나 뭐 프롬프트를 하거나 어떤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일과 내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내가 넣고 내가 결정해야 하는 사람이 알아야 하는 사고 방식이 AI 시대에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아닐까. 그런 걸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독서와 글쓰기가 시대가 변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어, 학문 그리고 기본 소양이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네. 그래서 어,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야, 자기 주도 학습해. 야, 스스로 생각을 스스로 공부해야지. 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우리 부모님, 우리 어른 세대에도 이제 미래 경쟁력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주도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AI나 생성 AI는 가치 중립적이란 말이에요. 내가 어떤 질문, 내가 흑인이 좋아, 백인이 좋아, 동양인이 위대해? 라고 하면 얘는 그걸 가치 중립적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쵸? 남성이 우월해, 여성이 우월해? 라고 질문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아요. 그쵸? 왜? 가치 중립적으로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남성 우월주의, 아니 여성 우월주의에 대한 그런 풍자하는 소설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프롬프트를 우회해서 내가 잘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더라도 이게 챗GPT나 클로드 3가 이런 것도 생성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를 알게 되면 필요한 역량을 개발하게 되는 그런 자기 주도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아이들도 어떤 내가 과를 가고 싶다라는 그 어떤 계기가 딱 쓰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공부를 막 미친 듯이 하게 되는 것처럼. 네. 어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지시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게 사실 메타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 개발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늘 메타인지 하지만 이 메타인지를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르는 게 메타인지라고 하지만 단순한 지시가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을 알고 질문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누구나 할 법한 뻔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롬프트에 어떻게 할지. 그러면 이제 내가 관심 있는 거, 내 본질, 아까 내 본질, 내가 세상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내 타겟이 누구,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뭔지를 알고 접근을 하면, 메타 인지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역량은 메타 AI 역량이라고 이제 이제 해외에 있는 미래학자는 교육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메타 AI의 역량이 뭐냐? 메타인지 더하기 AI의 역량, 메타 AI 역량인데 하나의 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기술을 이해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AI 툴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라는 말처럼 내가 부모가 엄마가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아이들에게 그것들을 설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가이드를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특강 때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아이가 어떤 챗 GPT를 활용해서 어떤 공부를 해서 나온 답을 가지고 과제를 제출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로 생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마가 알고 있다면 챗 GPT에 대한 대학과 클러드 3라는 것들이 나는데 IQ 101의 정도 수준이고 여기서 나온 답변과 구글 제미나이에서 나온 답변 세 가지 답변을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공통점이 뭐고 차이점이 뭔지를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요약 정리해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쓰되 그렇게 사용을 하는 능력들. 그러니까 메타 AI 역량을 네, 강화시켜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렇게 되면 이제 저작권이냐 창의성이 그런 문제들과 연결되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 세계 2차 세계 대전에 대해서 뭐 조사를 해봐라. 세계 2차 세전에 대해서 알려주면 뻔한 답을 나올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던 거죠. 인문학적 세계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어 그런 그런 유럽의 교육적 접근의 변화에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까 6.2의 그 유럽에서 있었던 그런 독일에서 있었던 그런 반대 운동과 그리고 그때 리버럴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대 인문학과 지금의 이제 미국의 그 인문학과 유럽의 인문학의 차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인문학과 그리고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떤 하나의 내가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2차 세계대전을 어떤 역사적인 내용도 있지만 이거를 현재에 있는 교육학적인 부분과 연결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그런 프롬프팅을 하는 방법을 가이드를 아이들에게 제시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제시를 해서 전혀 다른 답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계속해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를 또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는 한 가지 AI 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지금도 보면 쇼핑하면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하고 쿠팡도 하고 어떤 때에 따라서 마켓컬리를 이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지금도 쇼핑 그거를 다 쓱 랜덤 배송도 쓱 배송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홈페이지 자사몰에 대한 그런 것도 할 수도 있고 어떤 쇼핑도 내 특화되게 맞게끔 그거에 맞는 앱이나 어플들을 취사 선택을 해서 쓰는 것처럼 AI도 똑같을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AI 기능들이 있고 그런 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내 기능에 맞춰서 취사 선택을 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그래서 챗GPT 하나 달리 하나, 미드전이 하나 여기에 꽂히지 말고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자,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은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 사실은 이제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는 계속 내가 이 나이에 뭐 이렇게 해서 뭐 AI 뭐 배운다 뭐 달라지겠지 이게 아니라 다시 배울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들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배울 수 있는 용기 다 있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에 휩싸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직 멀었어. 에이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돼. 그게 아니라 AI는 올 것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용기. 그래 이게 그 용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떤 내가 남편 아내하고 이제 싸우게 됐어요. 근데 먼저 사과를 하고 싶지만 사과를 안 할, 못하고 머뭇머뭇거리고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개인 차이고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먼저 그것들을 내려놓고 또 한 발짝 물러설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또 어, 자존심 상하지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용기 이런 용기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위해서는 지금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을 스탠다드한 거를 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스탠다드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스탠다드를 깨부수고 아까 뭐라 했죠? 리버럴 주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스로에게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좀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어차피 안 할 거 알고 있지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기 104명인데 딱 14명 할 거 알고 있어요. 90명은 안 할 거지만 근데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본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는 크거든요. 네, 나는 계속 배우고 싶어 하는가? 어, 이거는 뭐, 한 2, 3분 정도 고민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거.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하는가를 잘 한번 생각을 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제 어차피 여기까지 이제 녹화예요. 녹화본이 끝나고 나서 이제 녹화본을 유튜브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녹화본을 끝나면 이거 하고 나서 이제 뒷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저의 꿀팁들을 대방출하고 이렇게, 할 거지만, 자, 일단은, 네, 지금 쌤들이 이제 외부에서 오신 쌤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AI 부트캠프에서 같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음, 제가 지금 링크를 하나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커뮤니티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선생님들도 다 커뮤니티 있지만 커뮤니티는 계속 같은 방향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단순하게 그냥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라 진짜로 같이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어, 이거는 지금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는 AI 브랜드 연구소에 들어오시는 쌤 어떤 쌤도 이거에는 예외는 없이 다 하시는 건데 제가 잠시만요.
이제 제가 이제 커뮤니티의 방향성에 대한 저의 생각을 쓴 거예요. 좀 이제 수정이 좀 돼야 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 글들을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읽고 나서, 지금 이제 1639개의 댓글이 있죠. 이렇게 댓글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AI 부트캠프나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함께하고 싶은 간단한 뭐 생각이나 이유들을 이렇게 댓글로 써주시면은 제가 지금 링크 걸어둘까요? 이 블로그는요. 또 못 보셨다는 분이 있어서 똑같은 링크예요. 네, 여러 개 걸어드린 건데 지금 채팅창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링크를 보시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초대할 수 있는 링크하고 아이디하고 비번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오시면 제가 AI에 관련된 글들도 이제 그 매일매일 이렇게 써줘요. 올려줘요. 그러면 이제 올려드리면 그거 읽고 트렌드에 대한 것들도 보실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깜짝 어, 그렇게 어, 네,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초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AI 부트캠프가 라비언에 계시는 쌤은 오늘 이제 강의의 피드백들을 좀 주세요. 그래, 피드백을 주셔야지 저도 어떤 내용들이 좋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런 거니까 꼭 후기,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기 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이제 블로그 글을, 또 그렇게 쓰자라고 해서, 네, 블로그 네. 그러면 녹화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